제가 아무래도 다이어트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말로만 잘한다고 하고 식단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랑 며칠 같이 있을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티를 안 내고 힐끔힐끔 어떻게 식단하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거를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식단도 진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조차도 왜 제가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운동이랑 식단 말고 결정적으로 이걸 안 해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건 바로 수면 습관이 안 좋은 거였는데요. 체중 감량에는 식단이 70, 운동이 10, 수면이 20일 정도로 수면이 진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여튼 제가 그걸 발견한 이후에 그 친구한테 수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감량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친구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랑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 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 게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잠을 적게 자면 비만, 그것도 복부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인의 수면 시간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5시간 이하를 자는 그룹이 비만 위험도가 22%, 복부 비만 위험도가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잠을 못 자는 게 살을 찌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면 3가지 호르몬이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렐린, 두 번째가 렙틴, 세 번째가 코티졸입니다. 사실 이 호르몬들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이상해졌을 때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영국 수면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잠을 못 잤을 경우에 그렐린의 분비가 25%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25%면 진짜 높은 수치거든요. 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그만큼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렙틴 호르몬은 잠을 못 자면 15%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해서 렙틴 호르몬이 낮아지면 우리는 배부름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배부름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못 자면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목줄이 없는 개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도망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일 때 갑자기 힘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코티졸입니다.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가 지방을 저장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는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고 더 적게 배부름을 느끼고 그리고 지방을 저장하는 문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 생각보다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지로 다이어트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호르몬을 안정화시키고 대사를 안정화시키면 훨씬 쉽고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똑똑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서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침실에서는 잠만 자세요. 되게 많은 분들의 침실에 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침실의 공간을 진짜 자는 공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TV를 치우기 어렵다면 천으로 가려보시고요. 휴대폰은 거실에서 충전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잠만 한번 주무셔보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자고 있는데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진짜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진 수면의 질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계속하면서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침실을 어둡게 해주세요. 침실에 만약에 큰 창이 있다면 암막 커튼을 다는 거를 추천합니다. 간혹 침실에 커튼이 없거나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침실을 밝게 해놓으면 문제가 자는 동안 멜라토닌의 생성을 막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생성이 적어지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침실은 꼭 어둡게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낮에 해를 꼭 봐주세요. 갑자기 잠 얘기하다가 낮에 해를 보라고 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에 해를 보는 게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멜라토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야지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면서 밤에 멜라토닌이 되거든요. 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에 세로토닌이 많아져야 밤에 멜라토닌이 많아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낮에 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나가서 해를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해를 직접 두 눈으로 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햇볕이 있는 데에서 산책을 하시거나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살을 뺄 때 식단을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한테 굉장히 가혹해지게 되는데요. 더 엄격한 생활 습관, 더 엄격한 식단, 더 힘든 운동 이런 거를 향해서 나를 몰아갈 때가 있죠.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겪었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다이어트 강박이 되기도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혹해지다 보면 잠자는 게 쉽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적게 먹어서 배가 고파서 못 자거나 너무 힘든 운동을 해서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목표 잊지 말고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해지는 다이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혹함만이 체중 감량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의지와 강력함으로 무장한 다이어트 말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행복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 호르몬 정상화를 통한 대사 정상화로 몸을 바르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14kg을 감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이어트 방법을 아래 링크에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요. 클릭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